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국민이 투표하는 시간은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임기가 정해진 나라일수록 임기 동안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국가 수반을 뽑는 선거는 있지만 부여된 권력으로 반중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북한처럼 형식적인 선거를 거듭하면서 중심적인 권력을 누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선거는 정말 중요하고 지도자를 잘못 뽑았을 때는 국민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 정세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관계로 언제든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중의원 선거를 다시 하여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총리의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면 총리직을 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은 총리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주변 국가와의 약속도 총리가 교체되면 흔들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에도 지지율 낮은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기 때문에 29일 총리 선거가 치러집니다. 순조롭게 선거가 이루어져서 스가 총리가 연임했다면 일본이 침몰해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뻔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두각을 나타내는 4명의 후보들도 구도에 따라서는 한국에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10일에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고노다로가 33%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이시바 시게로 16%, 기시다 후미오 14%, 다카이치 사나의 8%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지지율대로 고노다로나 이시바 시게로가 총리가 된다면 한국에 적대적이던 일본이 사실상 정권 교체를 이룬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했던 스가 총리가 불출마하게 된 뒷이야기들도 많은데요. 스가의 불출마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끌려내려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아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일본 정계에서 아베는 호소다파 96석을 가진 거대 파벌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베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당선되기 힘든 상황인데 아베 재임 시절 일명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고급 호텔로 불러 대접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대납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지난해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려는 걸 스가 총리가 묵인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추측이 됐죠. 그러나 결정적인 건 역시 60% 가까운 지지율로 시작했던 스가 총리가 8월에 26%까지 추락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가 총리가 26%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인 건 역시 코로나의 확산과 겹쳐진 올림픽의 실패,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모든 발표나 대답을 해야 할 때조차도 보좌진이 써준 종이만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 무능해 보이는 일면이었겠지요. 결국 자민당 96석의 최대 파벌 호소다파의 아베 신조와 두 번째 규모의 파벌인 아소파의 신내석 수장인 아소다로 부총리가 스가 총리에게 등을 돌리면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383명 의석 중 두 파벌이 150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보수우파인 두 파벌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당선될 수 없는 게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유력 후보 중 고노다로는 아소파 소속으로 중간 지점에 서 있다면 이시바 시게로는 반아베파로 분류되고 기시다 후미오와 다카이치 사나에는 친아베파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호소다파와 아소파의 지지를 받으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친아베 보수파인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이 유력한데 46석을 가진 기시다파 수장으로서 정치적 기반은 튼튼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아 1차 투표로 당선될지 장담하기 어렵지요. 선거는 1차 투표 과반수 미달 시 2차 결선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염두해서 아베 전 총리가 지지율이 낮지만 신사참배도 같이 다니면서 아베를 적극 지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를 밀고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선거 지형상 일본 총리는 보수우파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리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후보자들은 점점 한국을 적대시하고 강경해지는 보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강한 반아베파이기 때문에 아직 출마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아베 프레임짝이 여념이 없는 형편이죠. 고노와 기시다, 다카이치 모두 자기가 당선되면 아베 영원인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시다와 다카이치는
개헌 의지가 강력하고 고노는 개헌에 대해 강하지는 않지만 시대에 맞게 개헌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아베가 추천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는 32세에 무소속으로 출발해 자민당에 입당했고 정치에는 비세습 가문 출신으로 활선을 이어오고 있는 입지전적인 여성 정치가인데요. 아베걸로 불릴 만큼 아베 신조의 분신 같은 후보인데 가장 아베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정치 해설위원 다마가와 토우루가 다카이치에게 보수 중에 보수요, 우익 중에 우익이라는 딱지를 붙였을 정도로 다카이치는 일본 보수 우익 꼴통인데요. 그녀는 종군 위안부를 위안부라고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사참배는 종교이기 때문에 총리에 당선되더라도 한국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반대하는 신사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극우파 꼴통이고 또 과거 전쟁에 대해서 전쟁은 불행한 것이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자손들까지 피해 국가에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떠드는가 하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일본인의 손에 의한 새로운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고 인터넷 방송에서는 억지력의 일환으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도 하고 TV 아사히 방송에 출연해서는 저 기지를 일각이라도 빨리 무력화하는 쪽이 이긴다며 쓸 수 있는 수단은 전자파나 위성이라고 말해서 핵무기보다 위력이 훨씬 뛰어난 미사일 EMP탄 개발을 들먹거리기도 하는 등 망언을 쏟아대고 있습니다. 자국이나 주변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 고립의 쓴잔을 마셔야만 정신이 좀 들 것 같은 후보인데 이 사람 뒤를 봐주는 실세가 아베 신조이기 때문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다른 후보들이 심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가 당선된다면 자국은 물론 한국, 중국, 미국까지도 일본과 멀어지게 되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보다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와 인도태평양 동맹국에서도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호는 기시다파 수장으로 아베 전 총리가 이미 후계자로 점찍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튼튼한 정치적 기반에 비해서 대중적 인지도가 없는 게 약점으로 부각돼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시다가 당선된다면 친아베파로 아베와 스가의 연장선에서 일본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대일본 정책에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중국으로서는 대일 관계가 더 험악해질 수 있다는 정평입니다. 그러나 이번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특별한 점은 응답자의 58%가 다음 총리는 아베나 스가의 노선을 계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계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28%뿐이었다는 겁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의 계승을 내걸었는데 반대로 일본 유권자들은 아베와 스가 스타일의 국정 운영에 염증을 느낀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일본도 갈라파고스에서 깨어나려는 작은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보여지는데 기시다는 지지율도 낮아서 당원표를 기대하기 어렵고 아베도 다케이치를 밀고 있으니 특별한 판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당선이 난망해집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고노다로가 보수익의 둘째 파벌인 아소파 소속인데도 여전히 아베의 눈치 보는 이유도 아베가 다케이치를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노는 아베 전 총리 부부가 모리토모 사학재단의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96석의 호소다파와 아베 그리고 보수층을 끌어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한파 이시바 시게루는 반아베파로서 출마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시바가 세력을 얻어 당선된다면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2위로 16%를 기록했지만 극렬한 반아베파이고 아소와는 완전히 등 돌린 사이라서 선거 지형이 가시밭길입니다. 독자 출마도 힘들고 고노다로를 지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고노와 이시바가 연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와 아소파가 등 돌릴 수 있어서 고노 역시 이시바가 반갑지 않는 상대입니다. 일본 총리 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383표와 여론에 민감한 당원표 383표의 합산 766표 중 과반을 얻어야지만 당선되기 때문에 파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본 정치의 호진성이 바로 이것인데 정치 세습과 당내 파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를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 손자로 세습하는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것인데요. 현재도 자민당에는 7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층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첫 번째가 선거 진영이라는 거죠. 자민당 안에서 파벌끼리 연합하고 분열하면서 나눠먹기를 계속 반복하는 일본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 대결이 부러운 거죠. 현재로서는 고노다로가 지지율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장 당선이 유력한데 고노가 당선될 경우 한국, 중국, 미국이 모두 조금씩은 출렁거릴 듯 하다는 전망입니다.